예.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청약시장이 사실상 현금 자산가만 입성이 가능한 리그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민들에겐 그림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정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청약시장이 사실상 현금 자산가만 입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마다 수만 명이 몰리고 있지만 현행 청약 제도와 대출 규제 아래에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큽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는 44가구 모집에 2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수동과 잠실, 반포 등 서울 핵심 입지 단지들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청약은 더 이상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현금 자산가들의 수익형 투자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민과 무주택자들은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부담까지 커지며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청약제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기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예, 홍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왔고요.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이부의 송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서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강남, 성수, 잠실 이렇게 핵심 지역에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 지역의 청약 열기만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의 이런 청약 열기는 뭐 서울 전체 주거 수요가 뭐 폭발해서라기보다는 시세 대비 확실한 차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에만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하시면 네. 저희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월 16일 강남구 이제 역삼동에 들어서게 될 역삼 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44가구 모집에 21,432명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평균 487대 1. 평균이 이렇고요. 뭐 특정 전용 면적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그 전용 84제곱미터 이제 우리가 구평이라고 하잖아요. 국민 평형수. 여기 분양가가 20억 원 후반대 정도에 달하는데 뭐 사실 이 가격도 결코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뭐 최근 강남 아파트 시세랑 비교하면은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아파트의 이제 분양가를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가 한 20억 원대 돼 있고 84제곱미터가 25억에서 28억, 그다음에 122제곱미터가 이제 36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요. 36억에서 37억 원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걸 이제 역삼동 인근의 그 다른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 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옆에 2006년에 준공한 역삼 푸르지오 단지가 있습니다. 이 역삼 푸르지오는 59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0월 달에 33억 원의 신고가 거래가 됐는데요. 59제곱미터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가능하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에 청약이 흥행하는 거는 일단은 뭐 강남에 있으니까요. 강남 입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신축 희소성이 결합한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역삼동만 해도 신축 단지가 별로 없어요. 2010년 대부분 이전에 준공이 된 단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들어오는 신축 단지라는 점, 강남 입지, 그다음에 브랜드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작용을 한 건데 당첨되면은 지금 이 청약 제도라는 게 특히나 이런 강남, 그다음에 뭐 용산의 용산, 마용성 등의 한강벨트 이런 지역에 당첨이 되면은 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차익이 가능한 지금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약 시장이 이제 좀 무주택자를 위한 좀 그런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수익 투자 어떤 투자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단으로 좀 변질돼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이제 대출을 굉장히 잡는 정책을 펴면서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많나요? 이게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이게 경쟁률이 높아질 정도로 네. 예, 오히려 낮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경쟁률을 보면은 사실 좀 뭐 허수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아. 분석들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 아까 제가 역삼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487대 1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표에 보이시죠? 지금 경쟁률을 한번 보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이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분양을 했던 단지들 한 4개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위치를 보시면 뭐 성동, 서초, 강남, 송파 다 한강변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죠. 성동의 성수 OTA로 포레 같은 경우에 688.1대 1. 이게 아마 올해 기록한 최고 경쟁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역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7대 1이었고요. 잠실 르엘이 631대 1. 그다음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237대 1 이렇게 지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다 돈을 가지고 오는 거냐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허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청약에 많이 도전을 하냐면은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또 이런 시장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부동산에 수렴을 하게 되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 특히나 한강변이나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큰 수익을 얻은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 수익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차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청약은 또 그런 매도 수십억 원 혹은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또 지금 그런 제도로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이게 청약이 당첨이 되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인 기간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네. 7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네. 보이는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스란히 당첨자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청약제도 하면 무주택인 분들에게 네. 좀 이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취지가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청약제도가 애초에 도입이 됐던 1970년대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도입 취지가 이제 택지 개발로 인해서 건설사의 분양 수익을 좀 줄이고 이 대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또 당시에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추첨제나 선착순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다 보니까 좀 공정성이 좀 훼손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사실 뭐 서울에도 신규 택지 지구가 그야말로 좀 널려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든 개발이 가능했고 또 아파트를 지을 땅 자체가 워낙 많았습니다. 공급 물량이 넘쳐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청약 제도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했고 뭐 청약 제도에 따라서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춰도 시장은 이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청약 가입자들의 자금이 주택 건설의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면은 벌써 4,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재건축이 됐고 90년대나 2000년대 지어진 집들도 사실은 지금 정비 사업의 대상지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지금 사실상 신규 택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분양가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런 청약제도의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이 차익이 당첨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가 상한 제도를 아하. 봐야겠는데요. 분양가 상한 제도 역시 70년대 도입이 됐습니다. 좀 해를 거듭하면서 폐지와 보완을 좀 거듭했던 그런 제도인데 2019년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원래는 이제 공공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최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던 게 이제는 이제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이 그렇죠. 된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은 사실 조합원들에게 이제 비용 정산을 할 때 사용되는 분양가에 비해서 청약 당첨자에게 판매하는 분양가가 더 낮아지는 결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 등지에서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문제 제기도 좀 꾸준히 제기가 됐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좀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분양 수익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한 건설사들은 예전보다 신규 분양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많은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청약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준비한 표가 있는데 예.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호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청약 통장 가입자 수를 조사한 겁니다. 2016년부터 보시면은 지금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최근에 가장 호황기로 꼽히는 시기가 2020년과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 2,800만 명이 넘는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말부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 뭐 불황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금리 혹은 이제 전쟁 발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자재값 폭등, 이에 따른 국내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택 시장 활기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뭐 입찰 경쟁을 좀 제한하고 착공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됐고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을 점령한 단어가 바로 이제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렇죠. 네, 분양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찾아서 청약 당첨을 받거나 뭐 매매를 하든 들어가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려보자. 이게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은 서울 핵심지나 강남 한강벨트 이런 쪽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 현상도 커졌고요. 예. 자연스럽게 청약 경쟁률이 이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게 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게 집을 내가 사겠다를 포기한 게 아니라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이제 더 이상 어렵다라는 예.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체감들이 누적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20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청약 통장에 대한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또 가점이 높아도 안 되고 뭐 현금이 없으면 경쟁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런 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예. 내가 지금 청약 통장을 들고 있으면 뭐 하지? 당첨도 안 될 텐데. 네, 이런 좀 인식들이 작용하면서 현재 이런 현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네. 이 당초 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그 취지가 지금 무색할 만큼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 청약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일대 제가 이것도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실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쭤봤는데 일단 뭐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좀 세분화해서 실수요자에게 좀 유리한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10년간의 전매 제한도 이제 개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 전매 제한 기간만 버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수익이 개인에게 예.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이 이런 이익을 좀 환수를 해서 주거 안정이나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방안들은 사실 좀 꾸준히 제기가 돼 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는 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그 수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가 있느냐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요거는 네, 얘기만 나오고 실현은 안 됐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산업이부의 송정은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